1457년 강원도 영월 16세의 소년왕은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공식 기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250년 뒤 조선의 왕이 직접 말합니다. 그는 타살되었다. 도대체 무엇이 사실일까요? 자결입니까? 아니면 권력에 의한 살해입니까? 오늘 우리는 단종의 최후를 둘러싼 250년의 기록 전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역사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단종은 태어날 때부터 왕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세종의 적장자인 문종의 적장자.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왕의 적장손, 세손, 왕세자, 국왕이라는 모든 정통 승계 과정을 경험한 인물입니다. 그의 혈통은 흠결이 없었습니다. 정통성만 놓고 본다면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정치란 혈통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1452년 아버지 문종이 세상을 떠났을 때 단종의 나이는 겨우 12세였습니다. 소년왕의 곁에는 대신들이 있었지만 진짜 권력은 숙부 수양대군에게 쏠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계유정난, 피비린내 나는 정치 숙청이 벌어졌고 수양대군은 반대 세력을 제거했습니다. 정통성보다 더 강력한 것, 그것은 군사력과 결단력이었습니다. 결국 1455년 단종은 강제로 왕위를 내놓습니다. 왕이었지만 스스로 결정한 것이 단 하나도 없던 살. 그의 신분은 상황으로 격화됩니다. 그리고 충신들의 복위운동이 발각되자 그는 강원도 영월로 유배됩니다. 청령포, 강물에 둘러싸여 사실상 탈출이 불가능한 고립된 공간. 거기에서 16세의 왕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공식 기록은 단 한 줄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이 짧은 문장은 250년 동안 논쟁의 불씨가 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사건과 가장 가까운 시기의 공식 기록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세조실록. 여기에는 단종의 죽음이 비교적 담담하게 적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단종의 장인 송현수가 복위모의에 연루되었다. 그의 처형이 결정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단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즉, 세조가 직접 죽이지 않았다는 구조입니다. 왕은 처형하지 않았다. 단종이 충격을 받고 자결했다. 이 기록이 공식 사관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진실일까요? 문제는 조선왕조실록이 왕이 살아있을 때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록은 해당 왕이 죽은 뒤 그 왕의 시대를 정리하며 편찬됩니다. 세조실록은 세조 사후 편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찬 과정 역시 정치적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웠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당시 조정의 권력은 세조의 혈통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조가 단종을 직접 죽였다는 기록을 과연 적을 수 있었을까요? 공식 기록은 자결이었지만 동시대 일부 선비들은 그 기록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또 다른 기록이 등장합니다. 세조의 왕위 찬탈 이후 벼슬을 버리고 절개를 지킨 이들이 있었습니다. 생육신, 그중 한 명이 조려였습니다. 그의 문집에 실린 기록에는 전혀 다른 장면이 등장합니다. 세조가 직접 사약을 내렸다. 금부도사가 집행을 주저하자 심부름꾼이 활시위를 단종의 목에 걸어 질식시켰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묘사였습니다. 또 다른 문신은 자결설은 여우나 쥐 같은 자들의 아첨이라며 노골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왜 이런 기록들이 나왔을까요? 조선의 사림은 절의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았습니다. 왕에게 충성을 다하다 죽은 사육신은 그들에게 도덕적 상징이었습니다. 만약 단종이 스스로 죽었다면 충신들의 죽음 역시 의미가 약해집니다. 하지만 세조가 직접 죽였다면? 그렇다면 그들은 권력에 맞서 정의를 지킨 인물이 됩니다. 단종 타살설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 질서를 세우기 위한 서사였습니다. 한편 민중은 또 다른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영월 지역에는 단종이 태백산신이 되었다는 설화가 퍼졌습니다. 죽지 않았다.
신이 되었다. 의는 연민이 만든 기억의 재구성이었습니다. 선비들은 기록으로, 민중은 설화로 공식 기억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종 사후 88년 왕 앞에서 이런 발언이 나옵니다. 세조가 말하기를 당대의 난신이 후세의 충신이라 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세조실록 어디에도 이 말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문장은 절묘한 타협이었습니다. 세조도 결국 충신의 가치를 인정했다. 다만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되면 세조의 정통성도 지키고 충신의 명예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1년 뒤 경연장에서 공개적으로 타살설이 거론됩니다. 정인지가 처형을 요청했다. 사약이 내려졌다. 이제 왕이 있는 공식 공간에서 타살 이야기가 오갑니다. 그리고 242년 뒤 마침내 왕의 입으로 타살이 사실상 공식화됩니다. 무려 25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기억은 서서히 이동했습니다. 자결에서 타살로. 기록은 단단한 돌 같지만 실은 시대의 가치에 따라 조금씩 덧칠되고 수정됩니다. 우리는 흔히 실록에 적혀 있으니 사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단종의 사례는 그 믿음을 흔듭니다. 첫 공식 기록은 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그 기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민, 도덕, 정치적 필요, 절의를 중시하는 가치관이 기록 위에 덧붙여졌습니다. 그리고 250년 뒤 타살이 공식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실일까요? 역사는 돌에 새겨진 명령이 아닙니다. 시대가 끊임없이 해석하고 덧붙이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단종의 최후는 한 번도 고정된 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1457년 청령포. 역사가 지우려 했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역사가 분투에 되살린 이야기일까요? 단종은 16세였습니다. 너무도 어린 나이. 그의 죽음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사실 다툼이 아니라 정의와 권력, 기억과 연민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식 기록을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250년에 걸쳐 복원된 기억을 믿으시겠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과연 완전히 객관적인 기록이었을까요? 실록은 사관이 초안을 쓰고 사초를 모아 편찬됩니다. 왕조국가에서 실록은 신성한 기록으로 취급됐습니다. 왕조차도 생전에는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환경에서 완전히 자유로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조실록이 편찬될 당시 조정의 주도권은 세조의 혈통이 쥐고 있었습니다. 세조의 정통성 문제는 여전히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왕이 찬탈이라는 사실은 지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세조가 어린 조카를 죽였다는 기록이 남는다면 그 후손들의 정통성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결국 기록은 사실을 쓰는 동시에 왕조를 지켜야 하는 책무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결이라는 표현은 최소한의 정치적 완충장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정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록을 읽을 때는 그 기록이 쓰인 환경을 함께 봐야 합니다. 역사는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권력과 기억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조의 입장에 선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보일까요? 세조는 무능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집현전을 정비하고 경국대전을 편찬하며 국방체계를 강화한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출발이 문제였습니다. 그의 즉위는 명백히 무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단종이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치적 불씨였습니다. 복위운동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육신 사건 이후에도 단종 복위를 꿈꾸는 움직임은 이어졌습니다. 어린 전 왕이 살아있다는 것은 항상 반란의 명분이 됩니다. 조선은 명분의 나라였습니다. 만약 세조가 왕조를 안정시키기 위해 냉혹한 결단을 내렸다면 그는 스스로를 어떻게 정당화했을까요? 왕조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역사는 종종 이런 문장으로 잔혹함을 덮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도덕과 정치 사이의 간극을 마주하게 됩니다.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를 떠올려 보십시오. 삼면이 강물로 둘러싸인 모래토, 절벽과 소나무 숲. 그곳은 단순한 유배지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의 기억의 장소입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방문하며 비극을 체험합니다. 왜일까요? 비극은 오래 남습니다. 특히 억울한 죽음은 공간을 통해 더 강렬하게 기억됩니다. 영월 지역에 퍼진 단종 설화는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왕이 신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사라진 존재를 불멸의 존재로 복원하려는 집단적 심리입니다. 이는 일종의 저항이었습니다. 기록은 왕이 장악했지만 기억은 백성이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집단 기억은 수백 년 뒤 정치 담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역사란 종이 위 기록과 사람들의 가슴 속 기억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결에서 타살로.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88년, 111년, 242년. 숫자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한 세대가 아니라 여러 세대가 지나야 기억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실 규명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사회가 어떤 가치를 더 중시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살림 세력이 성장하면서 절의와 도덕은 정치의 중심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종은 정통성을 상징하는 군주이자 억울한 희생자로 재해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조는 정치적 능력이 뛰어난 군주에서 도덕적 흠결을 가진 인물로 점차 이미지가 바뀌었습니다. 역사의 평가는 시대가 바뀌면서 이동합니다. 그 변화의 속도가 단종 사건에서는 250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사실도 500년 뒤에는 다르게 해석될지 모릅니다. 단종의 죽음이 그렇습니다. 그는 16세 소년이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태어났지만 권력을 행사해보지도 못한 채 사라졌습니다. 그의 죽음을 두고 누군가는 기록을 남겼고 누군가는 시를 지었고 누군가는 전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의 입에서 타살이 공식화되었습니다. 어쩌면 진실은 자결이었을 수도 타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를 기억하려는 노력이 250년 동안 계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역사는 과연 기록입니까? 아니면 기억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합니다. 단종의 죽음은 그 대화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치열하게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